임복숙 할머니는 오늘도 아들을 따라 논으로 나섰다. 젊은 사람도 걷기 힘든 논두렁길을 단숨에 걸어와서는 꼼꼼하게 모를 심는다. 도와주시는 한데 제가 못하게 해요. 못하게. 노인이라 몸도 다칠까봐 못하게 하는데 나 멀리 장에도 가셔불고 들에도 가서 일도 하고 그래서 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못하게 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우리는 못 가게 있다고 하지만 너이 그렇게 알아주들 아니요. 아, 가뜩아지면 아프다고, 형님이 아프다고 돼. 이제 목적지로 어머니를 모시고 보내가자 모시고 되는 것 같다. 가도 천치도 없겠어. 아이고, 그려. 아무리 말려도 쉬지 않고 일하는 할머니 때문에 부부 싸움이 날 정도다. 건강 한다고 니도 뱃살 잡수냐 말을 안 하는 애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그렇게 어머니 시골 화내는 것도 잠시. 며느리는 할머니 옆에 다정하게 앉았다. 한 사람 불기나니 천국이 낮 동안의 무료한 시간을 함께 성경책을 읽으며 보낸다. 이렇게 고부가 같이 산 지 벌써 47년이다. 지고 가라 높은 곳을 향하 100세 노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강한 임복숙 할머니는 글자도 독학으로 깨우쳐서 읽는다. 그냥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라. 아이고 내가 젊은 내가 희할 텐데 노인을 흙에 저렇게 둔다 싶으면 속에서 그냥 배것이 부해도 나고 누가 뭐라고 할까 못할까 내가 내 성질에 부해가 나고 웬만하면은 안 그리 할 텐데 싶고. 전날 비가 내렸다. 할머니는 몰래 혼자 뒷산에 올랐다. 자신만이 아는 곳에 있는 고사리와 죽순을 캐기 위해서다. 미끄러운 산길을 지팡이 하나 짚고 어느덧 할머니는 산 언덕까지 올랐다. 어떻게 찾아내는지 고사리 있는 곳마다 할머니의 손이 닿는다. 할머니는 익숙한 솜씨로 어느덧 고사리 한 바구니를 캐다 맞다. 아이고 미련이 잔소리 안 없지? 아이고 잔소리 징그러운 사람이야 그. 누가 그렇게 잔소리 하시는데? 몰라 나는 잔소리 안 궁에 묵은 소리지 입살이 히타 소리. 아이고 징그러. 그게 걱정하는 며느리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며느리 잔소리가 여간 심란한 것이 아니다. 그래도 몸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산으로 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비 온 후 죽순과 고사리가 나는 걸 아는데 그걸 안 딸 수는 없는 일이다. 가스 잘 먹고. 얘부려 뭐 먹어? 이놈이 꼬사리 또 부쉈네. 이거 부쉈어. 이마다 못되게 안 와요. 이렇게 죽순 한 다발을 만들어 한 손에 짊어지고 내려온다. 아니 노인 게 밥심이시기라 이제 그런 게 거시기요. 많이 뭐 잡술 때는 좀 덜 잡수고 아무것도 안 잡술 때는 이놈 잡수고 더 잡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해서 드려. 임복숙 할머니는 하루 종일 많이 움직이는 만큼 식사량도 많다.
75세 권장량보다 1000kcal나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 있다. 그냥 삶아. 죽순 삶아? 삶아서 가서 넣어요. 어디 가지 말라고요. 밭에 가시지 말라고. 저 자빠지면 낙상하면 저 다리 다친 게. 밭에 가시지 말고 집가 되겠어 그냥. 왜 자꾸 나가시려고 그래요? 가만히 이제 집에서만 던져둔냐 하시게. 기력이 좋으신 게 밤낮 밭에만 가시려고 있어. 놈들이 여기야. 응? 놈들이 여기야. 특별한 영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밥과 국, 나물 위주의 반찬을 골고루 먹는다. 애할머니는 이 양반은 어머니는 아들 한나, 아버지는 담령이었고, 이제 응? 쉬운 일거봤어요. 쉬운 일곱에. 할머니 집안은 장수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도 80세까지 사셨고 형제들도 평균 70세 이상 살았다. 그러나 자식들은 단명한 경우가 많다. 할머니의 100세 장수는 비단 유전자 영향만은 아닌 것 같다. 지난 4월 백판금 할아버지네 앞마당은 잘 익은 매실이 한가득이다. 할아버지는 오전 내내 쪼그리고 앉아 매실을 골라 담기에 바쁘다. 평생을 농사일에 바쳤던 할아버지의 거친 손. 굽은 허리를 하고서도 할아버지는 한시도 쉴 줄을 모른다. 80대까지도 시계로 나무를 한 짐씩 날랐을 만큼 정정했다. 지금은 기력이 조금 떨어졌을 뿐 부지런한 생활 습관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한국의 100세 노인들을 통해 성공적인 장수의 비결을 찾을 수 있을까? 서울대 체력과학노화연구소에서는 99년부터 우리나라 100세인들의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10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체력 검사와 식생활 평가, 인지 능력 검사 등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검사를 할게요. 해도 될까요? 언제 누굴 간 몰라. 오랜만이라고. 기억나시는가 봐요? 아, 나이가 덕살인데 제장이. 얼마 안 죽으면 다 네. 자, 할아버지 혼자 서 계세요. 백판금 할아버지는 지방량이 적고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다. 41.2kg이고요. 지방량 18.5%입니다. 꽉 쥐어봐. 악력은 90대 노인의 평균보다 더 높아 할아버지의 근력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보다 세네. 오래 살았어? 이번엔 빨리 걸어보세요. 놓자. 어유 잘 가시네. 걸음 속도도 일반 90대 노인들보다 훨씬 빨랐다. 100세 고령인데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금씩 해요. 조금씩. 젊어서부터 그러셨어요? 아니야 늙은 게 젊어서 젊어서는 많이 드셨어요? 예. 예. 할아버지의 식사량은 많지 않았지만 칼로리 비해 영양소의 질적 수준은 매우 양호했다. 백판금 할아버지는 그 활동량이 적으셔서 굉장히 전체적인 열량은 적었지만은 나머지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량은 굉장히 좋은 그런 식사 패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단백질도 물론 충분하고요. 그리고 나물류를 반찬을 서너 가지 이상, 그리고 김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했고. 할머니, 건강은 지금도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좋으세요? 뼈도 안 가쁘고 숨도 안 가쁘고 생기 다 좋아요. 기침도 안 하고 기침도 안 와요. 어깨만 하도 때문에 아프서 어깨만 아프고 딴 데 하나도 안 아프세요? 어깨만 아파. 네. 100세인에 대한 조사는 의학적, 영양학적, 심리적, 신체 기능적인 면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진다. 장수의 요건을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다. 우상이
안 하고 다니셔요. 보행 검사를 위해 버선을 준비한 할머니가 아주 진지해 보인다. 시부를 다 기어요. 여기 계시잖아, 선생님. 여기까지 오세요. 선생님한테 가봐. 저한테 오세요, 할머니. 여기 아저씨. 할머니의 품성을 보여주듯 조근조근 걸어오신다. 부지런히 오세요. 그래도 할머니의 걸음 속도는 다른 백세인들보다 2배가 빠르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빠른 걸음에서도 할머니는 역시 90대, 100대 노인들의 평균보다 훨씬 빨랐다. 찬송 가드시고. 찬송 가서 뭐 아니면 기도문 주기도문 외워주시든지. 링차시기 해당하여 내진다고 서름하라. 내년 춘삼월에 사시원디 우리 인생 한 번 거머다 못한. 그 백세인들에서 저희들이 놀라운 사실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그 주관적 건강 상태죠. 당신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되게 70대, 80대가 한 70%가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백세인들은 저희들이 놀랍게도 70% 이상이 내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대구의 권영섭 할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즐겨 찾는 곳이 있다. 집 근처에 있는 다방이다. 할아버지가 항상 하는 주문은 설탕이 듬뿍 든 커피. 하루에 5잔 이상 마실 때도 있다. 같이 맛있게 한잔 합시다. 너무 좋은 날이다. 너무 좋아. 짠. 생활보다도 외로움 때문에 또 저희 가게 나오는 것도 나오시면 누군가 만나고 또 제가 또 같이 또 웃고 이런 것 일 때문에 저희 집에 어른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덧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가장 연장자다. 이렇게나마 말동무를 만난다는 것이 할아버지에게는 큰 즐거움이다. 커피뿐만 아니라 담배도 즐겨 하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102세 권영섭 할아버지다. 정지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매일 저녁 6시면 8살 난 증손자까지 둘러앉아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한다. 자랑해도 반애들한테 자랑해도 안 믿어. 할아버지 102세라 그러니까 안 믿고. 백두세랑 그러니까 안 믿고. 아까 지금 여기서 다리를 다 쳤다가지고. 할아버지는 야채보다 고기를 즐겨 드신다. 심지어 짠 젓갈도 가리지 않는다.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음식 조심하라 하는데 저들 아버님은 뭐 해로운 담배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2갑씩 피우시고 그 뭐 커피를 하루 7, 8잔은 꼭 잡수셔야 밤에 잠을 주무시고 그랬는데 뭐 설탕은 또 그 해롭던 설탕은 식당에서 국수를 자셔도 설탕을 서너 숟가락씩 넣어야 잡수십니다. 그러니 그게 음식으로 오는 것도 뭐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장수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집안 대대로 장수인이 많았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70세를 넘기지 못했다. 또 그런 내력이라도 집안 내력에도 그래 올해 뭐 장수하신 분이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조부님도 55세에 돌아가셨고 뭐 저들이 4남 1녀인데 형님 돌아가시고 밑으로 남동생 2 벌써 세상 떠났습니다. 그니 뭐 특별하게 뭐 체질적으로 타고나신 건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 권영섭 할아버지가 장수에 유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치매와 심혈관 관련 유전자에서는 특이성이 없었고 다만 할아버지는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큰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 유전적으로 좋은 인자를 갖고 있지 않다면 할아버지는 어떤 이유로 장수하고 있는 것일까? 아버님 잘 다녀오십시오.
먼저 서울의 한 병원에서 할아버지의 건강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누구 하나의 도움도 없이 대구에서 서울까지 혼자서 이동했다. 동대에 열어 갑시다. 네. 5,600원입니다. 전화 받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이동 중인 기차 안에서 신문에 깨알 같은 글씨를 읽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 나이가 들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 젊었을 때만큼 활동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할아버지는 80대 정도의 심장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아버지는 이 수축기 기능이나 심장 두께나 그다음에 요 E파, A파 이 비를 보면 연세에 따라서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활동하는데 숨이 차거나 또 활동의 제약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연세가 100세 됐지만 그런 변화는 있으나 아주 튼튼한 심장을 할아버지는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장기들의 기능도 정상적이었고 노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부종도 거의 없었다. 걸음 속도도 보통의 90대 노인들보다도 훨씬 빠른 편이었다. 할아버지 굉장히 빨리 걸으세요. 딴 그래. 할아버지보다. 빨리 걸어요? 예, 잘 걸으셨어요. 이거 어째 짧다. 또한 인지능력 평가에서도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모두 수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인 일상생활 활동은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독립적인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가를 보는 것인데, 할아버지는 사회적 독립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만점자이십니다. 할아버지 이제 피 검사도 좀 할게요. 우리가 만난 4명의 백세인들은 모두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들은 어떤 장수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일까? 최고령자인 110세 어목군 할머니를 포함해 백세인 4명에게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이들 4명은 모두 정상치의 혈압과 혈당량을 유지했으며 B형 간염 유병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국의 백세인들은 고혈압, 당뇨, B형 간염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갖고 있지 않았다. 만성질환이 백세인의 경우에는 지연돼서 나타나거나 회피, 돌아가실 때까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국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의 노인의 고혈압, 당뇨, 암, 중풍,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80세 이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고혈압이나 당뇨의 유전인자가 없고, 그다음에 본인의 생활 습관이 좋은 것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양 상태를 알려주는 알부민 수치가 높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그 100세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런 상태가 많이 안 좋을 것을 생각을 기대를 했었는데 상당히 좋더라 이거죠. 예를 들면은 그 혈청 내 알부민 수치 이것도 상당히 높고, 또 히모글로빈 이런 수치, 즉 이런 빈혈 수치 이런 것이 상당히 아주 그 나쁘지 않고 상당히 어떤 수준에서 괜찮고, 또 영양 상태, 그 영양 지표로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덱스가 저희들이 상당히 그 양호한 그런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장수국가 일본에서는 100세를 넘어서 105세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게이오 대학의 히로세와 곤도 박사는 105세의 후지무라 할머니를 찾았다. お母さんの娘。娘。本当。娘だって。似てますよ。私は頭はバカになってるから。ちゃんと喋れるから大丈夫ですよ。だからダメ。 이 연구팀은 영양과 인지 및 신체 기능에 대한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영양이 좋으면 인지 기능이 좋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どこか痛いとこありますか？痛いとこどこにもない。羨ましいですね。悪いとこないの。 연구 결과 105세까지 산 노인들은 100세인들보다 잔병 치레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5세의 후지무라 할머니는 걷는 것이 다소 불편할 뿐 질병 없이 건강하다. 모든 분들이 가족의 기둥이라고 할까요? 대들보 같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가족의 보물처럼 소중한 대접을 받습니다. 일본의 105세인들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유전자의 영향보다는 의료와 보건시설, 영양 상태 등 환경 개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후 105세인들은 5%까지 늘었다. 100세인들과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105세 후지무라 할머니도 영양소를 고루 갖춘 일본의 전통식으로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백세인을 영양 상태가 좋은 집단과 나쁜 집단으로 나눠 여러 가지를 비교합니다. 비교해 보면 영양이 좋은 사람은 콜레스테롤 분해도 높고 빈혈도 적은데 놀라운 것은 인지 능력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히로세 교수는 4년간 38명의 100세인을 조사한 결과 알부민 수치가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아냈다. 한국의 100세인 조사에서도 알부민 수치가 낮을수록 치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에서와 공통된 결론을 얻었다. 알부민치가 충분하다는 것은 그만큼 몸의 상태가 좋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또 감각 기능도 항상 유지가 되는 거고, 영양소의 섭취뿐만이 아니라 감각 기능이 잘 유지가 되면은 그만큼 인지 기능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치매에 걸리는 것이 훨씬 더 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Matter of fact, 101 years young and you still look 48, honey. You look beautiful. Beautiful. Thank you. Cheers. Thanks, Broadway Chris. Let's dance the party. Okay, that's good. That's good. That's good. 올해 102살의 도리스 이튼 트래비스. 할머니는 항상 춤출 때마다 화려한 구두와 액세서리로 한껏 멋을 부린다. One, two, three. 할머니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아 춤을 춘다. 춤을 추는 것은 곧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102살의) 발놀림 일하기엔 매우 현란하다. 그녀의 에너지와 또 그녀의 광채, 정말 굉장하죠. 그녀는 정말 적극적입니다. 항상 목표를 향해 나가죠. 절대 멈추질 않아요. 미국 중남부의 오클라호마. 대지 50만 평의 이 넓은 초원은 도리스 할머니의 목장이다. 5년 전 남편이 죽은 후 할머니는 직접 목장 경영에 나섰다.
번식기에는 암말만 100마리가 넘는데 말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할머니가 직접 관리하고 결정했다. 지금은 조카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9시면 사무실에 나가 목장의 관리 상태를 보고받는다. 일에 관한 한 할머니는 매우 철저하다.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 둘을 곧장 해고한 적도 있다. 도리스 할머니는 5살 때 처음 춤을 배웠다. 도시의 여러 극단에서 아역 배우로 활동했고 이후 브로드웨이로 진출해 뮤지컬 배우로 명성을 높였다. 유명한 뮤지컬 노래인 Singing in the Rain은 내셜 브라운과 아서 프렉이라는 두 명의 작곡가가 도리스를 위해 작곡한 곡이다. 할머니는 1929년 캘리포니아의 한 극장에서 이 노래를 처음으로 불렀다. 할머니는 언제든 춤을 출 수 있도록 집안에 댄스홀을 따로 만들어 두기도 했다. 춤은 제 삶의 기쁨이죠. 춤추는 동작 자체가 제겐 행복입니다. 몸의 움직임이나 음악은 정말 황홀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춤의 동작들은 제게 하나의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오클라호마 대학에서는 도리스 할머니의 101세 생일 파티가 열렸다. 할머니는 가장 먼저 탭댄스로 무대를 열었다. Look out. How about that, friends? How about it? 아르헨티나에서 배운 탱고도 선보였다. Hello, my baby. Hello, my honey. Hello, my ragtime gal. Send me a kiss by wire. Baby, my heart's on fire. If you refuse me, then you will lose me. Then I'll be left alone. So, honey, telephone and tell me I's your own. 저는 사교춤을 좋아했습니다. 춤에 대해 공부하고 춤추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었죠. 학생이었던 남편은 훌륭한 댄서가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교춤 추는 것을 즐겼죠. 춤은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춤을 즐기셨군요. 네, 그렇죠. 다 좋아했습니다. 도리스 할머니는 운동을 위해 춤을 춘 것은 아니지만 춤이 장수의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즐겁게 운동한다면 누구라도 장수하지 않겠는가. 백세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조지아 대학의 레너드 푼 교수.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실비아 헤드 할머니를 찾았다. 현재 103세인 할머니는 글씨도 쓸 수 있을 만큼 아직 정정하다.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장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하는 거지. 뭘 열심히 하신다는 뜻이죠? 올바른 식생활을 하고 운동도 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샌드위치 따위는 안 먹는다는 뜻이야. 샌드위치를 좋아하지 않으신가요? 맞아, 나는 안 먹어. 조지아 대학에서는 실비아 할머니의 경우 가족력보다는 생활 습관에서 장수의 요인이 있다고 평가한다.
심장병, 담낭 제거 등 여러 수술을 많이 했었다. 그 이후 할머니는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음식을 가리고 매일 1시간씩 꼭 운동을 한다. Yeah, that's good. I put it on the other side and do it. 세계적인 연구를 봤을 때 유전적 요인이 장수의 3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생활 방식, 환경, 그리고 유전과 환경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장수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100세인이 되는 데는 수많은 요인들이 연관돼 있다. 최근 100세인 연구자들은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활동량과 걸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가속도 만보계를 이용해 우리나라 100세인들과 노인들의 활동량을 측정키로 했다. 이미 도쿄 노인종합연구소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운동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 한국도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한국의 노인들, 그러니까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신체 활동을 가진가를 보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국제적으로 설문지를 이용해서 많이 하지만 객관적인 측정을 하기 위해서 가속도 센서가 부착된 만보계를 이용해서 운동 신체 활동 양과 그리고 신체 활동 강도를 측정해서 일본 노인들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는 한국 100세인들의 활동량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 외모에서 그러한 변화는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는 다르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늙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늙을 수도 있다. 또 한 사람에서도 장기들이 노화되는 속도는 모두 다르다. 왜 사람마다 다르게 늙어가는지, 또 장기들은 왜 다르게 노화되는지 일본의 국립장수과학연구소에서는 8년째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나가사카 할아버지도 2년마다 이 노화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자기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회사에서 근무할 때였죠. 그때 심장이 막 뛰었습니다. 두근두근 하는 소리가 커지면서요. 그는 이 연구에 4번째 참여함으로써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심장의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노화 속도는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70대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50대로 보일 만큼 건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80대 정도로 기능이 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노화 속도의 차이가 나는데 물론 그 열쇠는 역시 생활 습관입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걷는 속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40대) 이후 남녀 모두 걸음 속도가 느려지는데 50대를 넘어서면 여자의 걸음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균형 감각은 얼마나 저하되는가? 눈 감고 한 발 서기로 측정했다. 남자의 경우 40대에 35초에서 70대가 되면 무려 5초로 줄어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뇌도 위축되기 시작하는데 70대에서는 60% 이상이 뇌의 위축을 겪는다. 의학이 발전해서 병의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면 지금 50살인 사람들이 적어도 100살까지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뇌의 노화를 생각해 봤을 때 120세를 넘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70대부터 인간의 뇌 기능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심장의 심박수는 25% 감소하며 혈압은 20에서 25% 증가한다. 한 연구자는 무려 90세까지 신체 기능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25명의 사람들을 발견했다. 이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화를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당신이 30대인 지금 살을 뺀다면 80대가 된 후에 당신의 건강과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노화란 인생의 후반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일어난 변화가 나이 들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선수 전원이 70세 이상으로 꾸려진 장수 축구단. 40대부터 모여 같이 축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30년이 넘었다. 이들 중엔 78세의 최고령자도 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엔 50대 정도로 젊고 건강해 보인다. 올해 71세의 김호득 할아버지, 누구보다 건강한 체력을 자부한다. (100m를) 16초대에 뛸 수 있을 정도다. 김호득 할아버지는 현재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하고 있다. 일하는 것조차 운동으로 생각하고 즐긴다는 할아버지는 늘 활력이 넘친다. 경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아주 깨끗하게 잘 쓸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남자 건강에 대한 운동으로서는 축구가 제일이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또 자부를 가지고 저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같으면 축구를 하게 되면 정신 운동, 육체 운동 다 겸해가 하게 됩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축구는 저 친구가 볼을 잡았다. 볼을 잡으면 저걸 누구에 패스할 것이냐, 내인테 패스할 것이냐, 이러다 버뜩버뜩 순간적으로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내인테 올 것인데 딴 생각을 한번 보니까 내인테 오면 벌써 그때 안 됩니다. What are some drawbacks of promoting employees solely on the basis of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일어난다. 새벽 운동을 한 후 사무실로 출근해 저녁까지 업무를 본다. 업무가 끝나도 그냥 쉬는 것은 아니다. 매일 1시간 이상씩 외국어 공부를 한다. What do you think about our school's plan to raise tuition fees? 正月の伝統的な行事が切らない人もある. 지난 9월 11일 장수 축구단이 노원구의 여성 축구단과 시합을 가졌다. 가운데다 가운데. 경기 내내 김호득 할아버지는 쉴 새 없이 뛰어다닌다. 할아버지는 수비수를 뚫고 힘차게 공을 몬다.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할아버지의 신체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인간의 체형의 변화는 근육에서 시작된다. 40대가 되면 근육량이 부쩍 줄어들고 몸 안의 지방은 늘어나게 된다. 운동은 이를 막아준다.
운동이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최근의 연구들은 운동과 미토콘드리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운동을 한 쥐와 당뇨병에 걸린 쥐의 근육세포를 채취해 5만 배율의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았다. 운동을 한 정상주의 미토콘드리아는 마른 목골에 정상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으며 수도 많다. 그러나 당뇨병 쥐의 미토콘드리아는 모양도 크게 흐트러져 있고 내부 소기관들도 손상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ATP란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역할을 한다. 운동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아져 ATP 에너지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비만해지거나 혹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할 경우 활성산소가 나와 오히려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게 된다.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당뇨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당뇨병에 걸리면 혈액 내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더 많아진다. 이것들이 계속 쌓이고 썩으면서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진다. 혈관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막이 터지게 되면 순식간에 혈관이 막혀 목숨을 잃는 것이다. 대규모 역학 조사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카피수가 적은 사람이 당뇨로 이완될 확률이 높음을 보고한 바가 있고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의 복제 수가 적음에 따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조기에 이완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 20명과 나이든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2달간 유산소 운동을 시키고 미토콘드리아 DNA 수를 비교한 실험에서 운동을 한 후에 그 수가 50%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70대 할아버지와 평범한 20대 젊은이, 건강한 100세 노인, 이들 3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수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미토콘드리아 수를 측정할 수 있는 증폭도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알아봤다.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원한테 이제 물어봤죠. 이게 정말 진짜냐, 오차가 어떠냐.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좀 놀라고. 71세 김호득 할아버지의 미토콘드리아 DNA 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2세 권영섭 할아버지 그리고 21세의 청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이 세포 하나당 3.6개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다면 71세 할아버지는 4.6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양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혈액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검사를 보면은 그 젊은 친구라도 운동을 안 하면 떨어지고 나이가 많더라도 운동을 하면은 늘어나고 아주 나이 많은 100세 노인이라도 그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운동을 많이 하면은 틀림없이 장수한다는 그런 증거의 일부로 해석을 해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새벽 6시 권영섭 할아버지는 익숙한 솜씨로 등산화 끈을 맨다.
아직 어둠이 걷히기 전에 할아버지는 혼자 길을 나선다. 헤이, 헤이. 30년 전 할아버지가 조직했던 조기회의 원래 모임이 있는 날이다. 할아버지는 지팡이 하나를 짚고는 가파른 계단을 쉬지 않고도 오른다. 조기회 회원들은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곳에서 아침 운동을 한다. 5, 6년 전까지 할아버지도 거의 매일같이 나왔다. 일곱 명의 친구들과 조기회를 창설했을 만큼 할아버지는 운동을 좋아했다. 30년 전 친구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할아버지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모임에 꼭 참석한다. 바로 시방 우리 권영습 고모님께서 창설자입니다. 그니 유일하게도 그 당시에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만도 모두가 다 작고 해식고 유일하게도 한 분이 시방 공고문이지만 참 생존하고 계십니다. 내가 100살이 시방 넘었지만은 사람 오래 살 거 아닙니다. 이게 외로워요. 친구들은 다 가고. 시방 내가 계룡산 조기회가 그게 조직이 한 30년 됩니다만 그때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죽고 요 새로 들어서 한 50여 명 넘습니다만은 나는 시방 뭐 고문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고문이라는 건 처치 곤란해서 그 이름 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것도 그만둘라니 안중 생명이 붙어 있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이거 단 사람은 한국에 나밖에 없습니다. 원로에게 수여하는 은빛 휘장. 할아버지는 또 우리나라 보이스카우트의 창설 멤버다. 한국 보이스카우트의 83년 역사는 할아버지가 10대에 시작했던 보이스카우트 활동 역사와 같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 한국을 힘은 없지만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일평생을 청소년 운동에 종사한 건데 그것이 원래 83년째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항상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언제든지 예를 나이가 80, 90, 100살 되더라도 항상 계속 몸을 움직이고 크게 움직이든 적게 움직이든 절대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 어떤 것을 시설에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움직인다라는 것이 아마 저는 제일 중요한 요건이지 않느냐. 바로 그러려면 부지런해야죠. 부지런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소신 어린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가 열심히 움직인다. 항상 움직인다. 그리고 지금도 움직인다. 지난 10월 15일 다시 백황금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할아버지는 콩타작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백판금, 임복수, 권영섭 이들 100세인 3명의 만보기를 수거하고 결과를 확인해봤다. 가속도 만보기는 컴퓨터에 연결해 결과를 바로 출력해볼 수 있다. 할머니 데이터 수거하겠습니다. 권영섭 할아버지는 하루 평균 2,000보 이상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황금 할아버지는 예상 외로 활동량이 적게 나타났다.
허리에 차야 하는 만보계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할아버지는 매일 적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임복숙 할머니는 하루 평균 4,000보 가까이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월 6일 낮 3시경에 중등도 이상의 높은 활동을 보였다. 이날 할머니는 무슨 일을 했던 걸까? 영등포 노인들 7명의 평균 보행수는 1082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권양섭 할아버지는 하루 평균 2,500보를 걷는데 이는 일본의 80대와 비슷한 수치다. 임복숙 할머니도 3,900보로 일본의 80대보다 높았다. 특히 임복숙 할머니는 하루 최대 7,000보 이상을 걸은 날도 있었다. 중등도 활동을 보였던 10월 6일 할머니는 어떤 일을 했던 것일까? 녹두 따고요. 녹두. 아침 때 녹두. 오후에는 팥다고. 그날도 할머니는 녹두와 팥, 콩을 따느라 종일 밭에 계셨다. 이 세 분 100세 노인들을 본 결과 가벼운 강도이든 중등도 이상의 강도이든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그런 신체 활동 특성, 특별한 어떤 운동 종목의 운동을 실시하는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이분들의 운동 능력을 유지시키는 비결이고 또 장수의 하나의 비결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임복숙 할머니는 부지런함 외에 또 다른 장수 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며느리였다. 어머니는 장갑 끼고 우리 어머니 장관이시단게요. 내무부 장관이세요. 아유 당연히 어른이신데 구멍건 받들여야죠. 그래야 나도 또 늙으면 나도 내무부 장관이 되죠. 봄에 심었던 할머니의 벼들이 잘 자라고 있다. 벼가 자라고 익으면 꺾어지듯 인간도 생로병사의 길을 걷는다. 오늘을 사는 백세인들은 고난했던 삶의 역경을 딛고 일어선 분들이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가꾸고 보살피며 보존할 줄 알았다. 100세로 가는 길에는 많은 변수들이 놓여 있다. 타고난 것과 개인의 노력,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족. 누구나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백세인들이 그러했듯 각자는 저마다의 장수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열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는 삶을 지배할 수도 지배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저거 쳐다봐 임마. 예, 백세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좀 뭐 신기하게 보는 거 있는데 그러지 말아요. 백세인도 사람이다. 그리고 백세인이란 분들은 지금 이렇게 쭉 살아오시다가 100세가 되신 분들이죠. 그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살아오신 분이라는 것이 저는 백세인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세인들이 바로 이 조상과 또 후대를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교량 역할도 하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모든 여러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백세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보는 많은 시각이 있지만은 이 내가 100세 되는 거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라. 저는 그 점에서 우리 사람들이 그 자신을 가지고 100세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머리가 든 사람은 처절에 묻고 배가 든 사람은 누워서 묻고 발이 든 사람은 빌어 묻고 소리가 든 사람은 노대야 제가 찾아먹어. 산행하려고 애를 쓴디 그 반찬 사는 반찬을 네 사람기는 끊임없는 모두가있거든. 아티그는 투승이라고
거기 뭐. 소전단 설화가 1일 1추단입니다. He thinks that you're going to live up to about 130. Well, I hope I do, and then we'll come back down here and you can do another interview. Okay.